예, 안녕하세요. 춘희박의 그림 배우기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얀 화면에 이게 손만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묵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림으로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초보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수묵화를 모르신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접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동양화 붓은 붓이 길잖아요. 이 긴 붓 안에 어, 먹의 그 차이를 내면서 효과를 내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접시에서 이렇게 물을 섞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사용을 하게 되죠. 먼저 수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농담을 내는 물의 조절이에요. 수묵이라는 게 물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묵화 그러면 물을 이용한 먹그림을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묵화를 그리려면 정말로 어떻게 물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제가 붓 속에 물을 잔뜩 이렇게 머물게 했어요. 잔뜩 지금 물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먹물을, 이거 까만 먹이에요. 이걸 살짝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색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만든 색을 여기다 그어보면 이렇게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먹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조금만 더 써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더 진한 먹이 나왔죠. 이렇게 내가 먹과 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렇게 색감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진한 걸로 가겠죠. 예, 더 진한 걸로, 예, 완전히 진한 걸로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시 위에서 내가 떻게 먹과 물을 혼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붓을 또 자주 빨아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선을 긋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붓을 빨아줘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옆에다 흰 종이를 가지고 계속 찍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먹색이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릴 수도 있죠. 처음에 초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테크닉이 되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색깔인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먹을 다시 닦아내고 흰 접시를 놔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농담을 한 붓에 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흐린 먹을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약간의 검은 먹을 해서 이렇게 이제 흐린 먹을 하면 이 접시에다 먹을 찍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자, 거의 같은 먹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진한 먹을 이제 찍어서 이 접시에다가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스며 들어가요. 진한 선이. 그래서 이렇게 그면은 이렇게 진한 거하고 흐린 것이 한 붓에 나오게 돼요. 요거를 쭉 그게 되면 이런 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농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선을 그을 수 있죠. 여기만 진한데 더 진한 선을 많이 하고 싶으면 진한 먹을 찍은 다음에 접시에서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오래 버티면 얘가 좀 더 안쪽으로 되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붓을 오래 놔두니까 스며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담을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대나무를 그릴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붓에다가 단목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진한 목을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여기다가 마디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농담이 난, 여기 뭐 이렇게 형태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제 농담이 난 대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이용할 때 써요. 근데 뭐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써먹을 수 있죠. 발목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이제 또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갈피를 나게 쓰는 이런 것을 파묵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다 응용이 되는 거죠. 먼저 흐린 먹을 넣고 검은 먹을 앞에 찍어서 그 다음에 붓을 사용해서 농담을 내서 이렇게 붓을 거칠게 사용하는 거, 이런 건 파묵법이다 라고 하고, 또 파묵법은 발묵법의 일종이라 발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담을 많이 낸 붓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을 발묵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농담을 이용해서 붓을 사용하는 요령 중에 뭐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먼저 단묵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섞어서 먹을 흐리게 만든 것을 단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단묵을 해서 제가 3가지의 이제 예를 들어 바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비슷한 이제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돌인지 바위인지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3개의 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한먹을 쓰고서 언제 내가 그 다음에 먹을 쓰냐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렇게 먹을 긋자마자 바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상 마른 다음에 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만약에 먹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다면 그 앞에 쌓였던 먹이 형상을 띠고 굳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또 먹을 그니까 앞뒤에 그었던 먹이 차이가 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 군데다가 요거를 그리는 동안에 여기 마르도록 한번 해놔 볼게요. 자, 요거는 나중에 요 위에를 다 한 다음에 조금 말라졌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다가 보여드리면요. 자, 요 먹과 같은 이 먹과 같은 먹새, 혹은 약간 진한 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서 색깔을 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먹을 또 타서 또 쌓아요. 또 이 먹을 또 타서 농담을 내가는 거죠. 또 계속해서. 자, 이렇게 뭐 마른 다음에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쌓아서 가는 것을 정묵법이라고 해요. 정묵법. 적묵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데다가 바로 진한 먹을 이렇게 아까 발묵법 하듯이 진한 먹을 만들어요. 파묵으로. 그 진한 먹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진한 먹으로 거기다 표현하는 것을 파묵법이라고 해요.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는 거죠. 파묵법.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한번 해놓은 데다가 완전히 붓을 마르게 만들어요. 물기를 다 빼는 거죠. 자, 물기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물기를 다 뺀 이 붓을 문질러요. 이렇게 그냥. 비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완전히 마른 걸 수도 있고 약간 물기가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비빈다는 거죠. 그냥 한 붓으로. 자, 요것은 찰법이라고 해요. 찰법. 비벼 쓰는 거.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중국의 수묵화가들이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임이 다르냐면 정무법은 새벽이라든가 아침, 그 다음에 저녁 때 이게 해가 지거나 뜨기 전에 그 아련한 풍경을 그릴 때는 이 정무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중국의 이가염이라는 화가가 많이 썼고요. 한국에서는 청전 이상범의 화가가 이 방법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건 파묵법인데요. 앞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바위라든가 돌, 그 다음에 바닥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파묵법을 많이 써요. 이거는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주제가 되는 부분, 또 거칠게 표현하고 싶을 때, 기운 생동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파묵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찰법이라는 것은 안개에 쌓인 바위라든가 또 산 같은 게 아련하게 만들 때, 또 바위의 밑둥이 싹 그 공간으로 막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주로 찰법이라고 문지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필법들을 알게 되면 초보자들이 먹을 사용할 때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주시면 좋죠. 자, 미리 한번 그 마르길 기다리면서 해놨던 이 먹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말라졌을 땐 또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마른 다음에 제가 정무법을 이용해서 점을 이렇게 찍어서 바위의 질감을 이렇게 표현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이렇게 물기가 많을 때는 바로 이게 다 퍼졌을 건데, 조금 말랐으니까 안 번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리면 더 말라 있기 때문에 더 마른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또 정문법으로 점을 찍어서 또 이제 표현을 해요. 또 마른 다음에 또 이제 또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탄탄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마르기 전에 하는 묘사를 바로 하는 방법과 물기가 마른 다음에 점점 말라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다. 근데 어쨌든 마르기 전에 하는 방법은 스밈의 효과가 있고, 마른 다음에 하는 것은 겹침의 효과가 있어요. 밑에가 말라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겹친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먹을 이해하시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묵화의 완전히 기본이 되는 농담을 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파묵법, 발묵법,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문법과 파묵법과 찰법을 이용해서 도를 묘사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